아, 내가 왜 저 말을 했을까? 좋은 일이 생겨서 기분 좋게 말했는데 상대방 표정이 싸늘해지는 걸 느낀 그 순간 집에 돌아와서도 그 장면이 자꾸 떠올라 밤새 뒤척이게 되죠. 더 속상한 건 나쁜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냥 좋아서 자랑스러워서 한 말인데 오히려 시기 질투를 산 거예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고 어색해진 공기가 느껴집니다. 나이 들수록 알게 되죠. 어떤 자랑은 아예 입 밖에 내지 않는 게 나를 지키는 길이라는 걸요. 말 한마디가 평생 쌓아온 인연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자랑을 절대 하면 안 되는 걸까요? 혀를 깨물고라도 참아야 할 그 자랑들,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녀 자랑은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세상 어떤 부모가 자신의 자식 자랑을 하지 않겠습니까? 자식은 부모의 삶이 전부이자 희망입니다. 세상 그 어떤 자식도 내 눈에는 가장 특별하고 자랑스러운 존재일 겁니다. 그런데 이 자녀 자랑이 때로는 가장 큰 독이 될 수 있으며 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을 만들기도 합니다. 오랜만에 만난 지인과의 편안한 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식 이야기로 화제가 흘러갈 때가 많습니다. 다들 자식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내 자식이 훌륭하게 성장하여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뿌듯한 마음에 자랑하고 싶어지는 것은 부모로서 너무나 당연한 감정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멈춰서서 한 번 더 생각해야 합니다. 당신의 그 자식 자랑이 다른 사람에게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깊은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에게는 당신의 자녀 자랑이 극심한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게 키운 자식이 잘 되는 것은 너무나도 기쁘고 축복할 일이지만 세상 모든 부모가 그런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친구는 아직 자식이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지 못해 속을 태우며 밤잠을 설치고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친구는 자식과의 관계가 소원하여 마음의 문을 닫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앞에서 내 자식이 소위 SKY 대학에 들어가서 대기업에 취직해 얼마를 받네, 번듯한 배우자를 만나 행복하게 잘 사네, 손주가 얼마나 똑똑하고 예쁘장한지 조기 교육을 시켜야 할지 고민이네 하는 말을 연신 늘어놓는다면 듣는 사람은 어떤 기분일까요? 아마도 겉으로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축하한다고 말하겠지만 마음속으로는 쓰디쓴 한숨을 쉬며 깊은 상처를 받고 돌아설 겁니다. 그들에게는 당신의 자랑이 자신의 불행을 재확인하는 잔인한 이야기가 될 뿐입니다. 저는 이런 순간들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동창회나 소규모 모임에서 한 분이 목소리를 높여 자녀 이야기를 늘어놓으면 처음에는 웃으며 듣던 다른 분들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지는 것을요. 공감과 위로를 기대했던 자리는 어느새 그 사람 혼자만의 독백으로 변질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는 보이지 않는 두꺼운 벽이 세워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녀 자랑보다는 자녀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주는 마음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자녀에게도 따뜻한 격려와 진심, 어린 응원을 보내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정말 좋은 사람은 자기 자식만 특별하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자식도 함께 축복해 줄 수 있는 넓은 아량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모의 덕목이자 사람의 깊이를 보여주는 태도입니다. 두 번째, 돈 자랑은 인생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자랑 중 으뜸입니다. 아주 오랜 옛날에는 돈 자랑이 먹혔을지도 모릅니다. 재력을 과시하는 것이 곧 권력이었던 시대도 있었겠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특히 40대에서 60대 사이에는 개인의 경제적 상황이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은 여유롭게 노후 자금을 마련하고 은퇴 후의 삶을 즐기고 있을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분은
예상치 못한 경제 위기나 사업의 실패, 혹은 자녀의 결혼 등으로 인해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모았네, 몇 채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네, 해외여행을 자주 가네 하는 식의 돈 자랑은 듣는 사람에게 깊은 좌절감과 함께 회복하기 어려운 상실감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돈 자랑은 단단했던 관계를 한순간에 산산조각 내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입니다. 최근 몇 년간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실직을 경험하거나 운영하던 사업체가 어려워져 큰 타격을 입은 경우도 우리 주변에 너무나 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든 시간을 겨우 버텨내고 있는 사람 앞에서 나는 주식 투자로 이번에 꽤 많은 돈을 벌었어, 이번에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처분해서 큰 차익을 남겼지, 같은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한다면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는 어떤 감정이 들까요? 아마도 단순한 부러움을 넘어선 깊은 분노와 함께 나는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너는 어쩜 저렇게 뻔뻔하게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극심한 자괴감이 들 겁니다. 그런 부정적인 감정은 결국 관계를 영영 멀어지게 만들고 다시는 그 사람과 편하게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수 없게 만듭니다. 돈 자랑은 상대방의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이런 순간을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 보이겠습니다. 오랜만에 모인 동창회 자리에서 한 친구가 자신이 최근에 새로 구입한 최고급 수입차 이야기를 침이 마르도록 늘어놓습니다. 그 옆에는 고된 직장 생활과 대출금 상환 때문에 허덕이며 대중교통을 이용해온 친구가 씁쓸한 표정으로 앉아 있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자신이 다녀온 호화로운 해외여행 사진을 연신 자랑하며 환상적인 경치와 최고급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는 다른 친구는 암 투병 중인 가족의 비싼 병원비 때문에 힘들어하며 그저 고개만 숙인 채 억지로 웃음 짓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돈 자랑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서로에게 깊은 상처만 주고 돌아가는 불편한 자리가 될 뿐입니다. 돈으로 얻은 만족감은 한순간이지만 돈 자랑으로 인한 상처는 오래도록 남습니다. 돈은 그저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도구일 뿐, 그것이 당신이라는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어떤 내면을 가진 사람인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돈으로 상대를 평가하거나 돈으로 자신을 과시하려 들지 마십시오. 당신의 진정한 가치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당신의 인격과 겸손에서 나옵니다.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상대의 입장을 헤아릴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이 바로 세상 어떤 돈 자랑보다도 값진 덕목입니다. 진정한 부자는 마음이 부자인 사람입니다. 세 번째, 건강 자랑은 특히 나이 들수록 더욱 조심하고 삼가야 합니다. 나는 아직도 20대 젊은이 못지않게 정정해. 나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 높은 산을 등산해도 끄떡없어. 나는 병원 한 번 안 가고 건강하게 잘 살고 있어. 병원 갈 돈으로 맛있는 거 사 먹지. 이런 말들을 친구나 지인들에게 무심코 내뱉는 것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럽기도 하겠지만 동시에 불편함과 함께 질투심까지 느껴질 때가 많을 겁니다. 특히 40대, 50대, 60대가 되면 건강만큼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없습니다. 누군가는 만성질병으로 고생하고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누군가는 가족의 건강 문제로 밤낮 없이 마음고생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크고 작은 질병과 싸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무심한 건강 자랑은 상대의 깊은 아픈 곳을 예리하게 건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오랜만에 종합검진을 받고 나오는 길에 우연히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자신이 어제 풀코스 마라톤을 완주했다며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나는 막 병원에서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고 무릎이 아파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혹은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지인에게서 암 투병 중이라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직후 다른 친구가 자신이 매일 아침 조깅을 하고 헬스장에서 전문 트레이너와 함께 몸을 단련하며 젊음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건강 자랑은 상대방의 아픈 곳을 후벼 파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물론 당신이 걱정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에게도 건강 관리를 하라는 좋은 의미로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 말이 받아들여지는 방식은 당신의 의도와는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늙고 약해집니다. 건강은 우리 마음대로 100%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아무리 철저히 관리를 잘해도 예상치 못한 질병이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고 아무리 열심히 운동을 해도 세월의 흐름과 노화를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잠시 건강하다고 해서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아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내 건강에 깊이 감사하고 주변 사람들의 건강을 진심으로 염려하며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을 건네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답고 품격 있는 모습입니다. 진정한 건강은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그들을 따뜻하게 격려하며 함께 아픔을 나눌 줄 아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용기와 희망을 주는 것이 진정한 건강. 자랑보다 훨씬 더 값지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진정한 겸손은 내가 가진 것을 굳이 드러내지 않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실천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러니 건강 자랑보다는 건강한 마음으로 서로를 보듬어주는 관계를 만들어 가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 겁니다. 당신의 건강이 당신의 오만함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 과거 자랑은 이제는 과감히 멈추십시오. 특히 나 때는 마리아라는 표현은 절대 입 밖으로 꺼내지 마십시오. 40대에서 60대에게 과거는 찬란하고 아름다웠던 추억일 수도 때로는 다시는 돌아보고 싶지 않은 아픈 기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형태의 과거이든 그 과거를 현재의 잣대로 무작정 끌어와 자랑하거나 비교하려 드는 것은 관계를 망치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특히 나 때는 마리아라는 말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즉시 꼰대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것은 나이 든 사람의 지혜와 경험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시대적 우월감이나 과거의 영광을 과시하려는 오만한 말로 들릴 뿐입니다. 과거 자랑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공감받기 어려운 지루하고 불필요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밤샘 근무는 기본이었고 월급도 지금이랑 비교도 안 되게 적었어. 그런데도 불평 한마디 없이 오직 회사 발전을 위해 내 몸을 바쳐 일했지. 혹은 내가 너 나이 때는 이미 내 집 마련하고 자식들 다 번듯하게 키워냈어. 너희 젊은이들은 너무 편하게 살려고만 하는 거 아니니? 정신 차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은 현재를 살아가는 젊은 세대에게는 전혀 공감받지 못할 뿐더러 오히려 듣는 순간 깊은 반감과 함께 불쾌감만 불러일으킵니다. 세상은 우리가 살았던 과거와는 너무나도 빠르게 변했고 그때의 사회적 기준과 지금의 기준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지금은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게 여겨지기도 하고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새로운 기술과 문화가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불편한 장면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가족 식사 자리에서 아버님이 아들이나 며느리에게 과거의 무용담과 함께 훈계를 늘어놓을 때 그들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고 입술을 굳게 다무는 것을요. 혹은 회사 회식 자리에서 상사가 나 때는 마리아를 시전하며 술잔을 기울이면
젊은 직원들이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거나 어색한 웃음으로 일관하며 어떻게든 그 자리를 피하려 눈치를 보는 것을요. 과거 자랑은 결국 자신을 외로운 섬처럼 고립시키고 세대 간의 소통을 단절시키며 더욱 높은 벽을 쌓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당신의 과거가 아무리 화려하고 대단했으며 빛나는 영광으로 가득했더라도 그것은 철저히 당신만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현재 고민과 현실적인 어려움이 당신의 과거, 영광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들입니다. 과거는 그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소중한 참고 자료일 뿐,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과거를 무작정 자랑하기보다는 그 과거의 경험을 통해 얻은 값진 지혜와 교훈을 겸손하게 나누고 현재와 미래를 살아갈 사람들에게 따뜻한 용기와 희망을 주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과거는 당신의 소중한 역사이자 자산이지만 그것을 자랑의 도구로 삼아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 들거나 현재의 삶과 비교하며 평가하려 들지 마십시오. 과거는 지나간 시간일 뿐입니다.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고 다가올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품격을 진정으로 높이는 현명한 길입니다. 5번째, 배우자 자랑도 이제는 적절히 조절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배우자 자랑, 특히 남편 자랑이나 아내 자랑은 한편으로는 부러움과 함께 듣기 좋은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상대방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깊은 상실감과 외로움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내 남편은 아직도 나한테 매달 예쁜 꽃을 사다 줘. 우리 아내는 밖에서 일하고 와도 요리를 정말 잘해서 매일 진수성찬이야. 우리 남편은 퇴근하고 오면 집안일을 다 도와줘서 내가 할 일이 없어. 이런 말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행복하고 이상적인 가정생활을 보여주는 것처럼 들리겠지만 듣는 사람의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전혀 다르게 심지어 고통스럽게 들릴 수 있습니다. 당신의 무심한 배우자 자랑은 남에게는 없는 행복을 굳이 드러내며 그들의 아픔을 자극하는 것과 같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배우자와의 갈등과 불화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갑작스러운 사별의 아픔을 겪고 홀로 외롭게 삶을 이어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혼이라는 쓰라린 상처를 안고 재기를 위해 고군분투하며 애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분들 앞에서 나의 배우자가 얼마나 다정하고 가정적이며 나를 얼마나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지 구체적으로 자랑하는 것은 그들에게 나는 왜 저런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이렇게 외롭게 살아야 할까 하는 극심한 자괴감과 돌이킬 수 없는 박탈감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는 부러움보다는 외로움과 슬픔, 그리고 당신에 대한 불편한 감정만 남을 뿐입니다. 이런 순간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려보십시오. 배우자와 이혼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에게 당신의 완벽하고 행복한 부부 생활을 신이 나서 구체적으로 자랑하는 것은 과연 친구로서 옳은 행동일까요? 혹은 오랫동안 배우자의 오랜 병간호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친구 앞에서 우리 남편은 정말 건강해서 잔병치레 한 번 없어. 나는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지. 라고 말하는 것은 어떨까요? 물론 당신의 행복은 온전히 당신의 소유이지만 그것을 굳이 남에게 과시하고 드러낼 필요는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당신의 평화로운 삶 속에 고스란히 자연스럽게 묻어나는 법입니다. 자랑하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은 당신의 행복을 분명히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아픔을 깊이 이해하고 그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와 따뜻한 공감을 전해줄 수 있는 넓고 포용력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의 행복이 누군가에게는 견디기 힘든 고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인지하고 말을 입 밖으로 내뱉기 전에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하는 깊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배우자 자랑보다는 배우자와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을 더욱 의미 있고 행복하게 보내고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진심, 어린 격려를 건네는 것이 훨씬 더 품격 있고 아름다운 행동입니다. 당신의 행복은 온전히 당신의 것이지만 그 행복을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배려하는 방식은 얼마든지 더 현명하고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6번째, 자신이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를 자랑하는 것도 이제는 삼가야 합니다. 나이 들수록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활동적이고 바쁘게 삶을 영위하는지를 은근히 자랑하곤 합니다. 나는 퇴직하고도 눈코 뜰 새 없이 바빠. 매일 모임이 있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스케줄이 꽉 차서 빈틈이 없어. 나는 아직도 젊은 사람 못지않게 에너지가 넘쳐서 집에 있을 시간이 거의 없어. 이런 말들은 듣기에 따라서는 나는 아직도 사회적으로 쓸모 있는 사람이야 라고 과시하거나 나는 여전히 활기차게 살고 있어라고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상대방에게는 불편함과 함께 자신은 소외되고 있다는 깊은 좌절감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바쁘다는 자랑은 상대방에게 나는 한가하고 쓸모없는 존재라는 무력감과 외로움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활발한 사회 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 있고 어떤 분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적극적인 사회생활이나 취미 활동을 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원치 않는 갑작스러운 은퇴, 이후 찾아온 극심한 공허함과 외로움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분들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얼마나 많은 동호회나 모임에 참여하는지, 얼마나 다양한 취미 활동을 즐기는지를 연신 자랑하면 듣는 사람은 어떤 기분이 들까요? 아마도 나는 왜 저렇게 활기차게 살지 못할까 하는 상대적인 박탈감과 함께 자신이 세상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깊은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말은 의도와 상관없이 상대방을 더욱 외롭고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물리적인 바쁨을 쫓기보다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음미하며 주변 사람들과 더 깊고 진솔한 관계를 맺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당신의 바쁨을 자랑하기보다는 그 바쁜 와중에도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기울이고 그들과 함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고 값진 일입니다. 당신의 삶의 속도를 자랑하기보다는 당신의 삶의 깊이와 성숙함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진정한 여유는 바쁨 속에서도 찾아낼 수 있는 마음의 평화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하며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혀를 꽉 깨물고라도 참아야 할 자랑은 바로 나의 행복과 만족감을 상대방에게 과시하려는 말들입니다. 나의 행복이 누군가에게는 견디기 힘든 고통이나 외로움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망각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타인의 아픔에 더 깊이 공감하고 그들의 처지와 입장을 헤아릴 줄 아는 넓은 마음과 성숙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공감은 모든 좋은 관계의 시작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의 행복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